더하지 않고 뺄 때 나만의 글이 나온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글쓰기 비법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대답했다. 이쯤하면 뺄셈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플러스의 무엇인지 모르겠다. 비움의 시간으로 삶을 채우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돌아버릴 것 같아. 후배는 연신 애꿎은 소주잔만 들이켰다. 그도 그럴 것이 녀석은 벌써 6개월째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기 때문이다. 야근과 회식 후에 달려가 대리기사 노릇을 했고 기분이 안 좋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심리 상담사이자 개그맨이 되어줬다. 그렇게 절치부심의 정성을 다 쏟았는데도 그녀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안하다고만 할 뿐이었다. 도무지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는 녀석의 소주잔을 확 빼앗고는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마. 지금부터 아무것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아한 일이 있다면 미팅에 나가 분위기를 띄운 남자는 단 한 표의 호감 표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표를 받는 놈은 언제나 그 옆에서 묵묵히 앉아있는 그의 친구다. 남자친구를 위해 도시락도 싸주고 약도 챙겨주고 자취방도 청소해주는 헌신녀는 늘 너덜너덜한 헌신짝이 된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저 해맑은 손이 가도 너무 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타입의 여자에게 가온과 쓸개를 내어준다. 옷은 사면 살수록 어쩐지 더 입을 것이 없어지는 것만 같다. 치킨, 떡볶이, 족발, 짜장면 등으로 배를 채워보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헛헛해지고 기분만 나빠진다. 부족해. 조금만 더. 조금 더를 외치는 노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어딘지 모르게 점점 더 애처로워지며 어느덧 벼랑간 초라해지고 만다. 최근 미니멀 라이프 열풍이 불고 있다. 최다 최대를 추구하던 삶에 지친 맥시멀리스트들이 가진 것을 하나둘씩 허물벗듯 덜어내기 시작했다. 옷장의 옷을 유행 타지 않는 베이직한 아이템들로만 정리하고 심플한 코트와 재킷을 걸쳐 사계절의 패션을 완성한다. 구두나 가방 역시 어느 때와 장소든 크게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한 스타일로 구비해 짐을 최소화한다. 깔끔하게 정리된 새 옷장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맵시를 살려주는 동시에 여러 가지 방향들로 산발적이던 패션을 특유의 분위기로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기에 이른다. 생활용품 샵으로 잘 알려진 무인양품, 일명 무지는 네이밍부터 시작해 디자인, 기능까지 군더더기를 뺀 뺄셈의 브랜드로 유명하다. 다른 여러 경쟁사들이 더 새로운 무엇을 더하고자 고민하던 때 무지는 무엇을 더 뺄 수 있을까, 더 없앨 수 있을까, 더 단순하게 만들까를 고민했다. 빼다 못해 브랜드 이름조차 무지가 되어버린 회사는 일본의 국민 브랜드가 되었고 해외에서도 특유의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빼기 열풍은 몸의 영역에도 어김없이 불어닥쳐서 한동안 디톡스와 간헐적 단식, 일일식 등의 키워드가 사람들의 입에 연일 오르내리기도 했다. 나 역시 이 열풍에 동참했다. 내 미니멀 라이프의 첫 영역은 바로 생각이었다. 생각을 줄이고 빼는 연습으로 명상을 시작했다. 들숨, 날숨, 들숨. 근데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30분간을 그렇게 틈만 나면 여기저기로 달아나는 생각과 사투를 벌였다. 생각이라는 건 도대체가 잡히지 않는 날쌘 원숭이 같아서 잡았다 싶으면 이 나무로, 거의 손에 닿았다 싶으면 저 나무로 휙휙 잘도 넘어다녔다. 몸에 빼기도 함께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굶어봤다. 평소에도 위가 좋지 않아 자주 체하고 두통까지 합병증처럼 달고 사는 나에게 몸속 노폐물을 빼고 소화작용을 돕는데 단식이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침, 점심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늦은 오후쯤에 이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고 머리는 핑핑 돌 듯 어지러웠다. 줄인 배를 잡고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로 달려가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용할 먹을거리를 리스트로 읊어가며 자는 둥 마는 둥 배고픔과 씨름하는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에 번쩍 눈이 떠졌다.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려던 찰나 가벼운 몸에 놀랐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찌뿌둥하고 어깨는 결리고 몸이 둔하게 무거웠는데 그런 느낌이 없었다. 속은 편안했고 몸은 어쩐지 매끈했다. 물을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니 무언가로 배를 채우고 싶다는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체중계에 올랐을 때 눈앞에 찍힌 숫자를 보고 미소 지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숫자였다. 단 하루의 단식이었는데 탄수화물과 산화지방, 나트륨, 당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몸이 행복한 안식일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한 3주쯤 지났을까? 이걸 왜 해야지? 하는 생각만 들던 명상도 어느새 자리에 앉아 양반다리를 하고 나면 암막 블라인드를 내린 듯 편안히 지하 안반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어지럽고 산란하던 마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무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천천히 목소리를 낮췄다. 드디어 나는 나의 호흡,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아래로 침묵 속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어느 순간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는 100% 순도의 침묵의 땅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나는 전율했다. 경이로운 고요함이었고 전에 없는 평온함이었다. 더하고 더하던 플러스의 세계에서 방향을 휙 바꿔 빼고 또 뺀 자만이 밟을 수 있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지였다. 비움의 시간으로 삶을 채우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을 고독의 시간으로 연다.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지러운 생각을 가라앉히고 그저 고요히 나와 앉아있는다. 모든 더하는 행위를 멈추고 가만히 뺄셈을 한다. 비움의 시간으로 삶을 채운다. 아침 명상을 하고는 12시간 이상을 비워둔 위장을 따뜻한 꿀차로 데운다. 더하지 않고 뺄 때 나만의 글이 나온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글쓰기 비법을 묻는 질문에 우여같이 답했다. 이쯤 하면 뺄셈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플러스의 무엇인지 모르겠다. 비움은 온갖 잡념과 걱정, 상념들로 두통까지 앓고 나던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숨에 오롯이 집중하게 하는 깨끗하고 편안한 백지 같은 매끈함까지 가져다줬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삶에도 최고의 변주는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안다. 뒤룩뒤룩한 인생의 지방들은 우리를 둔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그 무게와 부피에 스스로 짓눌려 기진맥진하게 만드니까. 그 후배 녀석은 그 후로 한 달 동안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의 연락에 일절 대꾸하지 않고 꾹 참았다고 했다. 그렇게 녀석은 철저히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디톡스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녀에게서 네가 없으니까 그제야 소중함을 깨달았어 라고 고백을 받았다고 했다. 참, 빼기는 때로는 더하기가 되는 것 같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줄 아는 태도. 라곰은 스웨덴어로 충분한, 딱 알맞은이란 뜻이다. 이 말은 소박한, 무겁지 않은, 적당한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프랑스에는 옥함, 덴마크에는 회개가 있다.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 한참 고민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그냥이었다. 애쓰지 않고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고 담담하게 소박하게 지금을 즐기는 그냥. 동화 행복한 왕자의 저자 오스카 와일드는 삶은 심각하기엔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책의 인쇄 수익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나는 아이들을 위해, 대중을 위해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를 즐겁게 썼을 뿐이죠. 라고 말했다. 심지어 공자님도 지식이 있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기보다, 조금 더 달리기보다 좀 더 가벼워져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은 덜 심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은 덜 걱정하고 조금은 덜 근심해야 할지도.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보다 그냥을 노력해야 할지 모른다. 다사다난한 20대를 보내면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30대 초반을 거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너무 무거운 것은 존재를 짓누르고 그게 무엇이든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 사람 없인 난 못 살아. 이 길로 가지 못할 바에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그걸 가지고야 말겠어. 그것이 사랑, 소망, 꿈, 목표 등의 아주 반짝반짝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나는 이제 너무 간절했던 것들은 떠나보냈다. 지나치게 필사적으로 추구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소망은, 사랑은, 관계는 내 곁을 떠났다. 나는 현재 삶의 무게에 더없이 만족스럽다. 가볍고 깔끔한 지금 이 상태가. 나는 여전히 많은 소망과 관계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그것들은 이제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들진 않는다. 나는 가볍게 흔들리기로 했다. 그냥 그대로 좋기로 했다. 그냥 지금 그대로. 어떠셨나요? 1000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아봤더니 라는 책이었어요. 박주원 저자가 지었고요.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책 표지가 되게 귀여워요. 일러스트가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소파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나는 어느새 편안함에 이르러 웃고 있었다. 너무 무거운 것은 존재를 짓누르고 그게 무엇이든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게 진짜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으시거나 지나오신 분들은 이 감정을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끝도 없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더 알려져서 우리가 많이 보이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힘 때문에 못 이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뭘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주변만 해도 뭐 어떤 분은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뭔가 원하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이 엮인 것, 그리고 뭔가 시험을 붙어야 된다거나 혹은 나이 제한이 있다거나 뭔가 제약이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일 때 그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냐에 따라서 이 우울한 기간이 짧아지냐 길어지냐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성공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일이 하나 안 풀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건데 원래 그 사람들 인생에는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안 이루어졌지? 이거를 한 번도 어렸을 때 못 겪고 30대가 넘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겪는 거죠. 약간 좀 면역이 없이 자라다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처럼, 뭐 이게 40대, 50대에 오시는 분들은 중년의 위기?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좀 반감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남들도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 같은 것만 봐도 혹은 소설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정말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 그러니까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은 아예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적응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따지고 보면 고만고만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는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면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좀 북유럽식으로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난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날 게 없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정리하는데. 프랑스어로도 있는지 몰랐어요. 오캄이라고 하네요. 영어의 캄, 침착한 뭐 이런 뜻이랑 그 프랑스어의 캄이랑 그냥 스펠링만 약간 다른 거겠죠? 찾아보니까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요하고 조용하게 삶을 즐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오캄. 되게 프랑스 같다, 그죠? 그 테라스가 있는 곳에서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혼자 앉아서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이 막 상상이 돼요.
유럽에 있을 때 파리에 짧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그 웨이터가 정말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에펠탑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던 기억도 나요. 제가 오캄에 대해서 찾아본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18인데 여기는 소확행이라는 단어랑 비교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확행도 잘 맞고 이 책 천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아봤더니 에서 이야기한 그냥이라는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사실 그냥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막 좀 주변에서 혼났던 것 같아요. 그냥 말고 정확하게 말하라고. 제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냥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표현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나를 좀 아껴주고 싶으신 분들 너무 무겁지 않게 카페나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읽으면 따뜻한 친구가 좀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